제8장 기술과 실습 시설에서 두 번째 안전교육과 컴퓨터실 운영 및 관리를 발표하게 된 기술과정교육과 김민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교육에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살펴보며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고 안전에 관한 제방 규칙을 어기지 말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실험 실습실은 전기와 화학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 실습실의 조직, 계획, 수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4가지는 가나다라입니다. 가는 교사는 실습을 항상 감독하고 교사의 감독이 없는 경우 학생들은 실습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는 학생들이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에 관하여 의문을 갖지 않도록 완벽하게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안전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안전에 관한 과제를 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이 안전수칙을 실행하도록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이 4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장, 학교 조직, 교사, 학생, 지역사회는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실험 실습실에서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에 대해서 보면 우리 책에는 15가지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면 기계가 작동할 때는 조정을 하지 않고 부품을 사용하는 데 반드시 제 위치를 갖다 놓고 소화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 건지 숙지시키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에 관한 지도입니다. 실습을 안전하게 하고 안전에 관한 제반 원칙을 어기지 않도록 교육하는 일은 지도교사에게 맡겨진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에 관한 주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안전이란 대개 습관의 문제이고 교사는 시범으로 가장 안전한 작업 방법을 보여줘야 하고요. 안전에 관한 지도는 안전을 위한 실습 과정을 보여주기 직전이 가장 적합하고 안전수칙을 소개할 때 그 수칙을 지켜야 할 이유도 함께 설명하고 실습 지시서에 적절한 위치에 안전수칙이 기입되어 있어야 되고 실습 시간 중 어떤 안전수칙의 위반도 부과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소화 작업 및 기타의 어떤 안전수칙에 관한 것은 독립된 안전교육 학습 시간을 정하여 기술을 받아야 되고요. 안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좋고 최소한 매 학기 한 번은 학생들과 함께 실습장 내의 안전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하고 관련 지식을 지도하는 교사도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정신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교사는 학습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먼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고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는 6가지가 있는데 원인, 다음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다른 원인, 무시된 안전수칙이 뭔지, 규칙 위반이 된 게 뭔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운이 나쁠 경우 학생에게 주어진 상해 정도 응급조치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교사의 책임은 실습장 내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의 사항은 학생들이 실습 중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학생들이 처음 기구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기계와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은 교사가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되고 실습장 내의 모든 기구의 안전장치와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사용
중인가를 항상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을 평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교사 성취 능력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컴퓨터실을 이제 운영하는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컴퓨터실 운영에서 컴퓨터실 설치, 컴퓨터실의 이 역할은 일본교과의 학습 과정에서 컴퓨터 보조 수업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컴퓨터 관련 교과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학교 업무 중에 전산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도 컴퓨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실의 위치는 컴퓨터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시설이라던가 보안이 쉬운 장소여야 되고요. 환경에 대한 조건은 일단 청결해야 되고,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직사광선이 진짜 반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교구를 사용이 편리해야 되고, 교사학습 활동의 통제가 쉬운 곳이어야 됩니다. 컴퓨터실의 규모는 컴퓨터가 5대에서 10대이면 특별실을 개조하고, 보통 20, 30대의 경우에는 보통 교실에 복도를 포함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원 및 기계장치의 설비, 컴퓨터실 바닥은 바닥 표면은 청소하기 쉽고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전원과 주변기기, 연결 케이블은 각적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 설비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전원 콘센트는 2구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고, 모든 배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원 및 기계장치 설치 중에서 이제 자동 전압 조절 장치라고 하는 AVR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얘는 입력된 전압이 변동될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 조정해서 부하 설비에 항상 일정한 양질의 그런 전압을 공급해주는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설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바닥 전원 장치는 여러 이제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바닥 노출형은 금속 탁들을 이용해서 바닥 위에 배선을 노출시키는 방법이고요. 얘는 설거나 철거 이런 건 쉬운데 배선 형태를 바꿀 수도 있고요. 미관상은 좀 좋지 않겠죠? 바닥 내장은 미관상은 좋은데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한번 설치하게 되면 구조 변경이 좀 어렵습니다. 전선 메인 모듈은 경제적 부담이 가장 적고 안전성이 좀 떨어지고 수명이 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트 테이블을 이제 배치하는 방법은 컴퓨터와 프린터 테이블은 기성품을 준비하는 방법이랑 학교의 여건이랑 학생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서 주문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구입해서 고려사항을 가지고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설치할 컴퓨터 및 주변 기기의 크기라던가 전선 및 주변 기기의 연결 코드의 처리 방법, 테이블 배치 형태, 학생들의 신체적인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구입합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테이블을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실형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두 번째로 병렬로 배치를 해주고요. 격자형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원탁형은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원탁형만 보면, 원탁형은 프린터 한 대를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에 적합합니다. 테이블 제작을 할 때 프린터 용지가 올라올 구멍 등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컴퓨터실 이제 운영 관리에서 이제 교육용 컴퓨터 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이 지금 펜티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오래된 내용이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실의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원장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본체 뒤편에 냉각팬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지 확인한다거나 교실 내 전원 케이블을 수시로 점검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요.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는 컴퓨터 본체 위에 커피나 음료수 이런 것들 올려놓지 않게 하고요. 컴퓨터 본체 뒤편에 접속부가 빠지지 않도록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프린터는 프린터 인쇄 글씨의 상태를 확인해서 글씨가 흐리면 토너를 교체한다거나 프린터 내에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데 디스켓을 관리할 때는 디스켓은 항상 디스켓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자기장 발생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디스켓을 해서 디스켓에 기록된 데이터의 파괴를 방지하고 디스켓 구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은 항상 중요한 데이터는 복사본을 받아두고 복사된 디스켓은 원본과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고 디스켓을 쓰기 방지 탭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컴퓨터실에 이제 안전 수칙을 보면 컴퓨터 장치를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키보드랑 컴퓨터 본체는 커버를 씌워서 보관을 하고 먼지, 담배 연기, 분질 이런 것들 컴퓨터 장치에 고장이 되니까 공기정화기,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온기를 설치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방지하고 평균 온도의 21, 23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커튼을 설치하는 것도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습도를 유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음료수 이런 것들, 이게 키보드 이런 데 떨어지면 접촉 불량이나 고장이 될 수 있고 디스켓에 떨어지면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못 먹게 해야 되고요. 디스켓을 보관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관 상자에 놔둬야 되고 철제 상자에, 자기나 정전기가 없는 그런 철제 상자에 디스켓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모품은 디스켓, 프린트 용지, 리본 카트리지 이런 것들 소모성이 많은 것들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요. 컴퓨터실 운영 일지를 기록하게 되면 컴퓨터실을 활용한다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물품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컴퓨터실 주요 시설 및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단답형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입력된 전압이 변동이 될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 조정해서 부하 설비에 항상 일정한 양의 전압을 공급해주는 설비입니다. 무엇일까요? 다 맞추셨죠? 자동 전압 조절 장치 AVR을 얘기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